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선택했을까? 최근 들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정세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왜 공습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반미 정권인 마두로를 상대로 친미 세력인 후안 과이도가 쿠데타에 가까운 정권 교체 시도를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 섰고 그의 발언에서 반복된 단어는 에너지와 자원, 특히 석유였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석유와 같은 핵심 자원을 둘러싼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에 달하는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수준의 산유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석유의 존재가 아니라 그 석유를 누가 통제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였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유전을 개발했고 원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과 국제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구조는 수십 년간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거치며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산유국들은 자원을 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통제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도 이 흐름에 합류했고 유전은 국유화됐으며 외국 기업들은 철수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서서히 악화됩니다. 에너지 문제는 곧 권력 문제로 번졌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쿠데타 시도가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합니다. 차베스는 반미 노선을 앞세워 미국계 석유 기업들을 축출했고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까지 반미 노선은 단순한 외교 구호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전을 확보했지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됐고 남미에서 베네수엘라는 반미 노선의 대표적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중국은 석유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베네수엘라와 관계를 맺었고 석유를 받는 방식으로 남미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군사장비 제공과 군사협력, 외교적 지원을 통해 마두로 정권을 도왔고 국제 무대에서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 베네수엘라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베네수엘라는 석유와 금융은 중국에, 군사와 외교는 러시아에 의존하게 됐고 국내 혼란을 넘어 미중러가 얽힌 국제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대응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금융과 석유 부문을 겨냥한 제재가 이어졌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는 국제시장에서 점점 고립돼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교적 압박과 경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군사적 대응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의 상징적인 장면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 이 한 문장은 미국이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3일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베네수엘라가 친미 성향의 정부로 바뀔 가능성을 말합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에너지 정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이 다시 들어오고 멈췄던 유전 개발이 재개되면 원유 생산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국제 유가는 안정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압력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원유가 다시 달러로 거래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의 달러 영향력과 페트로달러 체제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미국과 대립 중인 국가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됩니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대응 방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군사적 여지가 제한된 북한은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사건입니다. 이 채널은 사건 뒤의 숨은 구조를 읽습니다.